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광수인가요? 뭐 맞습니다. 오광수라는 예,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아하.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아, 지금 있겠네. 댓글도 예. 이거는 안 된다. 있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네.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음.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저 단독 형식 뭐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 이분 검찰 그만두신 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긴 아는 사이예요.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요.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지금 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청래형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뭐 설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믿고 나온 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그리고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이완규 함상호 이제 철회했지만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진짜로. 깜짝 그래서 그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뭐야? 이거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돌았어요.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이었죠.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 하기 그럼.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전 오광수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예. 동기고 그리고 이분이 또 성균관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원도 그랬고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거고. 거고. 설로 그칠 것 같아요. 이거 썰로 이거 그쳐야 될 것 설로 같아요. 그칩니다. 네, 이거 설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이 오광수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뭐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아, 이렇게 되지 그렇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예. 그럼요. 특수부잖아요. 특수부.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 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네.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아마 오광수 전 지검장을 내정했다라는 소문이 나오니까 지금 뭐 반대가 많더만요. 반대가 뭐 보통 많은 게 왜냐하면 아니고 친윤이거든요. 친윤이다 아니다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네.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같이 근무한 년을 보면은 이제 판단이 제일 쉽죠. 보통은 검찰이.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임명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지 않아서 여론을 뭐 봐야죠. 여론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아예 검토가 되지 않았다. 뭐 하마평 정도 올랐지만 이 사람을 그렇습니다. 임명한다 만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런 또 응답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실제로 검토하고 있느냐. 이제 그러는 사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뭐 여러 단체들이 지금 나서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당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이 이제 많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임명 검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임명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검사 출신, 특수부 출신을 여기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저도 뭐 이거는 그냥 여론 떠보기 정도로 예. 해서 밀고 가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청을 지금 해체하고 소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인데 특히 검사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이하고 가까운 그리고 같이 근무연이 있는 또 특수부 이런 사람 하면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그 그림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 정보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인사안이 또는 누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왔는지
점검을 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임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최초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이걸 누가 추천한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그림과 또 절차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초대 민정수석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바깥으로 나와서 여론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독특한 상황이어서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을 하셨고 취임하자마자 그 검사와의 대화도 했잖아요. 그 네. 젊은 그 시금방진 검사들 얘기까지 들어주고 그런데 그때 첫 그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검사 출신이 아니라 순수 변호사 출신 네. 문재인이었죠. 예. 진짜 인권 변호사 예, 출신. 예. 그런데 뭐 검찰의 검자도 그 인연이 없는 분을 민정수석 임명해서 굉장히 잘했어요. 예, 예. 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안 하고 그 강금실 그 판사 출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인권 변호사 활동을 많이 했던 그 해서 그게 굉장히 파격적 인사였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굉장히 잘했고 예. 예,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근데 오광수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시민단체나 어떤 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수통에다가 그 검찰의 어떤 기득권층이었다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예. 저는 뭐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예. 생각해요. 우려할 만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특수통이잖아요. 예. 특수통이고 특수통이 그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특수통이었기 예. 때문에 예. 사실은 저는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다는 예.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제가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예. 했거든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면 손 베인다. 예. 근데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다 환호했는데 예.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흉기가 예.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특수통은 약간 그런 기질들을 갖고 예. 있거든요. 물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은 다르겠지만요. 다르죠. 예. 근데 참여연대가 입장 밝힌 거 보면 이제 주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예. 바로 직전에 민정수석이 했던 역할도 그걸로 의심이 되지만 일종의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로 내려보내는 가교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역할에 대한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예. 이걸 먼저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다만 이런 그 시각은 어떨까 싶은데 검찰을 잘 모르면 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예.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결과로 봤을 때 내란 수사나 이런 것들에서 이른바 버꾸라지 수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흠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을 잘하는 인사 가운데 진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온다면 훨씬 더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예. 사법개혁 문제도 그런 현실 가능한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겠다. 그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게 기대를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인데 걱정하는 쪽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뭐냐면 검찰 출신의 어떤 뿌리 깊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무리 국정 철학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와도 결국은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도 민정수석이랑 어떤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결국은 검찰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예. 다른 게요. 예. 민정수석은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2년의 임기가 있고. 민정수석은 자르면 된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참모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기고 싶어도 안 되고 자기의 생각들이 물론 이제 투영이 예.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조국 전 민정수석처럼 예. 비검찰 출신이 와서 확실하게 개혁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도 계산을 일단 넣어야 된다고 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총장도 아닌 공식적인 직위나 조직을 부리는 건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의사와 다르다고 하면 민정수석 바꾸면 되죠. 예. 큰 부담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야구를 안 해본 사람이 야구 감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검찰을 좀 알아야 민정수석이 적절한 거 아니냐. 뭐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을 해보고 예. 실험을 해봤지만 그렇게 써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예. 것 같다라는 경험을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하고 계속 유착을 할지 예. 아니면 검찰을 잘 아니까 개혁에 동참을 시킬지 예. 그거는 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 뭐 경력을 보니까 2015년도에 예.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현직 뭐 검찰에 그렇게 큰 인연도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검찰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 검찰은 검찰이더라고요. 그러겠죠. 근데 뭐 김현철 씨의 예. 뭐 비리라든지 한부 비리라든지 이런 예. 굵직굵직한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예. 제대로 좀 수사한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예. 전북 출신이고 뭐 선이 굵은 분이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